자, 반갑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론 5월 5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장까지는 TV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영상이나 TV에 대한 내용은 잠시 이제 일단 마쳤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자, 압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데이터 압축이 렉처 7번, 8번 이렇게 데이터 압축인데, 데이터 압축 첫 번째로 로스리스 데이터 압축. 그래서 무손실 압축이죠. 로스리스라는 말은 손실이 없는 압축이란 말이죠. 자, 손실이 없는 압축. 뭐 압축 방법은 사실 데이터 압축은 워낙 오래 연구를 하고 기술이 발전되어서 지금은 데이터 압축 기술이 거의 안정화 단계예요.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압축 기술이 그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엠팩, 이미지의 대표적인 압축 JPEG 더 이상 별로 나오진 않아요. JPEG 2000 뭐 이렇게 나오긴 있지만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압축도 많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데이터 압축에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론에서는 데이터 압축의 원리를 한번 보고 간단한 이그젬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압축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아주 복잡한 데이터 압축을 배우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우리는 데이터 압축 중에서 무손실 압축, 그 다음에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은 대표적으로 허프만 코딩, LGW 코딩 같은 방법을 보고, 손실 압축은 손실 압축 중에 대표적인 영상 손실 압축 방법인 JPEG 압축 방법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무손실 컴프레션은 뭐냐면 압축이라고 하죠. 압축이라고 부르죠. 컴프레션. 프로세스 오브 코딩, 코딩 프로세스다. 이펙티브 효과적으로 리듀스 토탈 넘버 오브 비트.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전체 토탈 넘버 오브 비트를 줄이는 게 바로 압축이 되겠죠. 자, 압축이란 말은 디지털이죠, 당연히. 당연히 디지털인데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의 비트로 또는 바이트로 저장할 때 바이트보다는 비트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비트가 가장 우리가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최소 단위니까. 그 토탈 넘버 비트, 즉 우리 파일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압축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은 크게 로스 리스와 로시로 나누는데 무손실과 손실로 압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다고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B1분의 B2인데 B1은 after compression이에요. B0는 before compression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크겠습니까? B0가 당연히 사이즈로 보면 B1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시오는 1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큰 값이 나오겠죠. 압축이 많이 될수록 큰 값이 나오겠죠. 자, 데이터의 압축은 기본적인 이론이 정보 이론이에요. 인포메이션 시어리, 정보 이론. 자, 이것도 사실은 컴퓨터에 관련된 학문이죠. 여러분, 멀티미디어는 뭐 영상 이런 쪽으로 보면 전자신호에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컴퓨터 공학에서 다루는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보 이론 중에서 엔트로피 이론이 있어요. 엔트로피 오브 인포메이션 심볼. 인포메이션 심볼이라고 했는데 이 심볼은 그냥 데이터로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 그 텍스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텍스트는 뭐예요? 컴퓨터로 텍스트 저장되는 거는 아스키 코드로 저장되죠. 텍스트.
그 텍스트. 자, 간단하게 우리가 심볼들의 집합, 여기 심볼의 집합이죠. 집합. 데이터라고 보고, 요거 그냥 데이터라고 보고, 데이터의 하나하나에 각각의 어떤 성분들, 데이터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S1부터 SN까지 각각 하나하나를 그냥 캐릭터, 하나의 캐릭터로 봐도 되고, 알파벳으로 봐도 돼요. 이미지로 봐도 되고, 텍스트로 봐도 되고, 어떤 이미지 데이터로 봐도 되고, 비디오 데이터로 봐도 되고, 어떤 데이터든 상관이 없어요. 자, 정보 이론이니까 제너럴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주 일반적으로 S1부터 SN까지의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요 놈을 기억하세요. 엔트로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엔트로피. 이렇게 심볼은 지금 에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엔트로피라고 봅시다. 엔트로피는 HS로 표현을 합시다. 엔트로피. S는 뭐죠? 심볼 셋, 집합의 심볼들의 심볼 셋 또는 심볼즈, 기호들의 엔트로피는 시그마에서 서메이션 더하기 하기를 pi 곱하기 로그 2 베이스의 pi분의 1. 요 pi가 뭐냐면 심볼 si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자, 확률 이야기로 가보면 심볼 s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확률에서는 교수님 확률 과정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확률을 내한테 들은 사람은 요거를 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샘플 스페이스. 샘플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전체 집합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확률에서는 아웃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S1, S2, S3, SI라고 봅시다. 이 각 심볼에 이렇게 줄을 그리면 안 되겠다. 마치 집합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집합이 아니고 어떤 심볼 SI가 발생할 확률, 이 발생할 확률 PI, P1, P2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디서 이 샘플 스페이스, 즉 이 심볼 전체 심볼에서 전체 심볼들에서 전체 데이터를 파일이면 파일 전체에서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텍스트 파일 전체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또는 알파벳들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들이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 그게 파일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 파일이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뭐 어쨌든 전부 다 텍스트든 이미지든 비디오든 그 데이터의 최소의 단위는 그냥 비트들이죠. 전부 다 비트들. 그 발생할 확률을 P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I 각각의 심볼의 확률의 역수를 로그 치에서 PI를 곱해서 모든 심볼들을 다 더해주면 바로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엔트로피. 자, 요 이퀘이션은 외워두도록 합시다. 중요하니까. 자,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자, 영상에서 우리는 인텐시티가 0에서 255로 분포해 있죠. 제로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들도 있고 255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들도 있어요. 모두 다 256분의 1이라는 확률로 제로에서 샘플 셋이 제로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255도 있는데 그 확률들이 256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전부 다 확률이 똑같죠. 그러면 엔트로피 구해볼까요? 엔트로피 계산 어떻게 됐죠? 엔트로피 계산 아까 저기 위에서 서메이션 확률 pi 곱하기 로그 2 베이스 pi분의 1
요거 대입하면 서메이션 256분의 1 로그 2에 2 베이스에 250 256분의 1의 1 역수니까 로그 2에 256 이렇게 되지?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서메이션 256분의 1에 얼마요? 8이 되죠. 근데 i는 0부터 255까지니까 256개가 있으니까 그냥 8 되죠. 엔트로피가 8. 무슨 말이냐면 255개의 픽셀들이 있는데 256개의 픽셀들이 있는데 각각의 밝기 값이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픽셀은 0, 두 번째 픽셀은 1, 밝기 값이, 세 번째 픽셀은 밝기 값이 2. 모두 다 다르면 확률은 256분의 1이죠. 자, 요런 예고. 예를 들어서 S가 250 256개의 밝기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 200, 50이라는 놈, 200이라는 놈이 요 놈이 밝기 값에 요 50이라는 밝기 값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2라고 봅시다. 확률적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 픽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픽셀이 25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0 밝기값 200을 가지는 놈들이 전체 256개의 3분의 2가 있고 50이라는 밝기값을 가지는 것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많죠. 요거 엔트로피를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0.908이 돼. 여기는 엔트로피가 0.908이고 아까 왼쪽 A는 8이고 어디가 엔트로피가 높아요? 8이 훨씬 높죠. 엔트로피. 우리 엔트로피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복잡도라고 하죠. 복잡도. 혼잡도라고 하죠. 또는 복잡도라고 하죠. 자, 여러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복잡해요? 그림 중에서 256개의 픽셀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밝기가 다 다른 게 복잡해요. 256개의 픽셀들이 있는데 그 밝기 값들이 딱 두 종류, 50 아니면 200 이렇게 있는 게 복잡해요. 왼쪽이 이놈이 훨씬 더 복잡하죠. 복잡도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복잡도가 높으면 여러분 비트 우리가 컴프레션 할 때 비트 할당하는 비트의 길이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엔트로피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최소, 로울 바운드, 최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 for the average number of bits to code each symbol. 각 S 안에 들어있는 각 심볼을 코딩할 때 코딩하고자 하는데 number of bit 필요한 비트의 수의 최소다 이거예요. 요게 최소다 이 말이에요. 최소. 요거 L 바는 뭐냐면 비트 평균 비트의 길이. 말이 좀 이상한가? 비트 길이의 평균.
각 심볼이 each 심볼 하나하나 심볼을 이용 하나하나 데이터를 이야기해요. each 심볼이 뭔가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S는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 S1, S2, SN인데 우리가 코딩할 때 비트를 예를 들어서 얘는 00, 얘는 01, 얘는 뭐 001 이렇게 할당하는데 요거는 2고 2고 요거 3이죠. 요 길이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요거의 평균. 요거 평균을 L바라고 해봅시다. L바, the average length of the code word produced by encoder. encoder에서 만들어진 비트의 평균 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평균 길이는 최소 뭐가 돼야 되냐면 엔트로피가 돼야 된다. 최소 길이가. 최소 엔트로피보다는 크다 이거예요. 최소 엔트로피. 자, 아주 단순한 이그젬플 볼까요? 셋이 지금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요놈이 S1이고 요놈이 S2예요. 요게 P1이고 P2예요. 엔트로피는 얼마일까요? 계산해주면 요렇게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엔트로피가 P0, P1일 때 엔트로피가 0예요. P가 2분의 1일 때. 자, P가 0란 말은 확률이 0란 말은 P1, S1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확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P1은 뭐예요? S1만 발생하고 S2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때는 엔트로피가 없어. 복잡도가 없잖아요. 하나만 오로지 하나의 심볼만 나타난다, 발생한다. 뭐 있다. 파일 안에. 그럼 엔트로피가 없는 거죠. 엔트로피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 P 확률 값에 따라 가지고 엔트로피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 이때 최대가 됩니다. 언제? 확률이 0.5일 때, 2분의 1일 때 엔트로피는 1이 돼요. 자, 그러면 코드 랭스의 평균은 최소 뭐보다 커야 돼요? 엔트로피보다 커야 되죠. 엔트로피가 1이죠.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심볼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S1, S2 이렇게 두 개의 심볼이 있다고 했을 때 몇 비트로 코딩하면 돼요? 1비트로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1, 0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알겠죠? 아까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보세요. 픽셀들이 가지는 밝기 값이 0에서 255인데 0에서 255인데 모든 밝기 값마다 확률이 거의 똑같다. 다 똑같다. 256분의 1로 확률 값이 다 똑같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가 8이죠. 그러면 각 심볼을 인코딩 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가 최소 몇 비트가 돼야 된다? 8비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8비트. 그래서 우리는 256 레벨을 가지는 영상 픽셀을 몇 비트로 코딩하냐면 8비트 캐릭터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각 픽셀이 8비트로 코딩하는 이유가 바로 밝기 레벨이 256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상식적으로 보면 256이니까 8비트 하지만 엔트로피 이론으로도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더 구체적인 이그젬플 보도록 합시다. 인코딩 하는 방법 중에 아주 심플한 방법, 셰논 방법이 있어요. 셰논, 파노 방법이 있는데 셰논 방법이라고 불러봅시다. 셰논 방법. 탑다운 어프로치예요. 자, 요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기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데 알고리즘은 내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볼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말은 심볼들이 있다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전체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심볼들은 어떤 심볼들이 있어요? S1, S2, S3, S4 네 개의 심볼이 있죠. 예를 들어서 H가 있고 E가 있고 L이 있고 O가 있어요. 자, 그 확률 확률은 H는 5분의 1이네. E도 5분의 1이네. L은 5분의 2네요. O는 5분의 1이네요. 이런 확률들을 가지고 있죠.
자, 심볼들이 H, E, L, O. 자, 이 카운트가 확률하고 똑같죠? 카운트는 몇 번 발생하느냐 하니까 프리퀀시니까 1 확률 카운트가 얘는 S고 카운트가 얘는 1, 1, 2, 1이라고 봅시다. 자, 쉬는 방법은 이거를 카운트를 반으로 딱 중간 지점에서 나눠요. 중간에서 미디안 컷 알고리즘하고 비슷해요. 미디안 컷하고 비슷해요. 전체 카운트가 5번 있죠. 5번. 5번의 심볼이 발생 카운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자, 2나 3이나 2로 나눠 봅시다. 자, 절대적으로 딱 이 방법이라는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니고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example에서는 자, 여러분 5개의 카운트를 중간 값으로 나누면 2.5죠, 2.5. 그러니까 2.5로 나눠. 2.5니까 지금 여기서는 심볼들을 구분해야 되니까 2개, 3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죠. 자, 2개, 3개 나누는데 HE와 LO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HE, LO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지금 얘처럼 L하고 HEO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심볼 카운트가 얘는 2가 요거는 3이 되고 이 경우는 요게 3이 되고 요게 2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그젬플을 보면 2와 3으로 나눴어요. L 그다음에 HEO 나누고 요 놈은 바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심볼에서 발생하는 횟수 전체 심볼 세트에서 몇 번 발생하는가? L은 2번 발생하죠. HEO는 각각 한 번씩, 그래서 토탈 3번이 발생합니다. 자, 요것도 요런 그림을 뭐라고 불러요? 요런 그림을 이진 트리라고 부르죠. 바이너리 트리라고 부르죠. 바이너리 트리를 지금 이런 인코딩 할 때는 요거 H, E, O, L 요렇게 카운터가 3, 카운터가 2 요렇게 하지 말고 카운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도록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L은 이제 심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쪼개지 말고 HEO를 쪼개. HEO 쪼개는 것도 이제 3개를 쪼개야 되니까 1개, 2개, 2개, 1개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우리 예제에서는 H와 EO로 쪼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 그 다음에 EO 다시 쪼개죠. EO를 쪼개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러한 바이너리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루트가 어디죠? 여기가 루트죠. 그럼 루트를 따라서 왼쪽 제로, 오른쪽 1. 그 다음에 서브 트리 왼쪽 제로, 오른쪽 1. 다시 내려와서 왼쪽 제로, 오른쪽 1. 그러면 L은 어떤 코드로 인코딩이 되냐면 어떻게 인코딩이 되냐면 한글하고 영어하고 섞으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제로가 되고 H는 1, 0, E는 1, 1, 0, O는 1, 1, 1 이렇게 인코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요. LHEO가 각각 L은 0, H는 1, 0, E는 1, 1, 0, O는 1, 1,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엔트로피 아까 계산한 것처럼 확률이 PI가 L은 5분의 2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5분의 1이었죠. 5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1.32, 2.32, 2.32, 2.32 이렇게 됩니다. 넘버 비트가 자, 그러면 전체 심볼에서 L은 2개 있으니까 여기 2비트 사용하게 되죠. H는 2비트 사용하죠. E는 3비트 사용하고 O는 3비트 사용하고 전체 토탈 10비트. 그럼 평균은 L반은 2비트.
엔트로피는 계산하면 0.4 곱하기 요 확률을 곱해야 되죠. PL, pH, PE, PO, L과 H와 E와 O의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1.92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엔트로피보다 엔트로피가 바로 인코딩의 최소 비트가 되는 거. 1.92 비트는 최소가 돼야 된다. 자, L이 지금 평균 몇 비트요? 2.0 비트가 됐죠. 요게 바로, 자, 이거는 뭐 손실이 전혀 있는 게 아닙니다. 손실 없는 손실, 무손실 압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트로피를 이용한 셔논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자, 아까 전에는 트리를 만들 때 5개를 2개와 3개로 구분할 때 여기 L과 요거 L하고 HEO 이렇게 했죠. 나눴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LH와 EO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3, 2 이렇게 됐죠. 여기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안 해놨네.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반대로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L을 다시 나누고 LH 그 다음에 EO로 나누면, 자,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비트 수는 변함없는데 이렇게 사실 잘 안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면 L이 0, 0가 되고 H가 0, 1, E는 1, 0, O는 1,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넘버 비트 유즈는 L은 4비트, H는 2비트, 나머지 다 2비트는 10비트죠. 전체 L 평균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허프만 코딩을 보도록 합시다. 허프만 코딩. 얘는 버텀업 어프로치예요. 좀 전에 셔논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탑다운 방식인 이유는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쪼개고 또 탑에서 다운으로 계속 쪼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얘가 셔논 방법이고, 허퍼만 방식은 탑다운 방식. 트리를 하나 서브 트리를 만들고 그 페어렌트 상위 페어렌트 부모 노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고 이런 방식,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고, 샤노는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해서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 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텀업 방식, 허프만 코드가 보텀업 방식이라는데 보텀업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텀업 방식도 여기 보면 설명이 많이 있어요. 요거 내용 읽어보는 거는 여러분이 각자 공부할 때 또 읽어보도록 하세요. 교수님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에 좋으니까. 간략하게 보면 순서가 이렇게 있죠. 1, 2, 3 있는데 pick two symbol with lowest frequency count, 가장 발생 빈도가 작은 두 놈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 가장 기본적인 트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assign some of children's frequency count to parent and insert into the list,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글로만 보면 설명이 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L 있고 E, HO 이런 게 있었죠. 발생 빈도가 2, 1, 1 이렇게 있었죠. 발생 빈도가 가장 작은 것들이 바로 요 EHO, 요게 발생 빈도가 가장 작죠. 그 중에 2개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E와 O를 고릅시다. E와 O를 골라요. 요게 카운트죠. 요 카운트죠. 자, 그러면 페어렌트,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페어렌트, P라고 표시한 이유가 페어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P1은 카운트가 2죠. 자, E와 O를 합쳤으니까 E와 O, EO. 교수님이 요 순서를 바꿔볼게요. L, E,
H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LHEO. 자, 요거를 이쪽에 적읍시다. LHEO. 카운트가 211. 자, EO를 먼저 트리를 만들고 요놈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LH하고 요놈이 P1이 됐어. 그럼 요거 2, 1, 2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딱 이제 없앱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카운트가 가장 작은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가장 작은 두 개를 고르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림에서는 예제에서는 이렇게 골랐는데 이렇게 골라도 되죠? 요 두 개. 우리는 요렇게 고릅시다. 이렇게 골라서 좀 전에 P1이 있었고 새로운 H가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P2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L이 그대로 있고 H와 P1이 합쳐져서 P2가 되고 P2의 카운트는 3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P3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P2와 P3. 자, 여기도 그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보세요. 같은 레벨에 보면 여기 트리니까 트리 구조니까 여기 제일 위에가 사실 이제 루트가 되고 그다음에 루트가 가장 상위 레벨이고 요 레벨이 요렇게가 같은 레벨이죠. 요렇게 같은 레벨이고 요렇게 같은 레벨이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바로 허퍼만 코딩이라고 합니다. 허퍼만 코딩. 자, 허퍼만 코딩 특징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증가하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카운터가 증가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전에 교수님이 보여준 이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L은 비트 인코딩이 어떻게 됐죠? L은 0가 됐고요. H는 1, 0, O는 1, 1, 1, E는 1, 1, 0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용된 비트는 전체 토탈 심볼들의 사용된 비트는 10비트고 평균 코드 랭스는 2비트가 되겠네요. L0는 2.0. 자, 또 다른 방식도 있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묶었죠? LH를 두고 EO를 먼저 묶었네요. 이게 2, 1, 1, 1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P1이 EO가 P1이 되고 LH를 그 다음에 묶어. 그럼 LH가 P2. 자, 볼까요? 그림으로 볼까요? EO로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P2를 LH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P1과 P2를 섞어서 또 이렇게 P3를 만들고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교수님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림이 여기에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10비트. 12비트인데 잘못했어요. 12. 왜냐하면 L이 2비트니까 곱하기니까 요거는 전체 맵포 4비트가 사용되죠. 토탈. 10비트 맞는데? 이상하네.
그럼 맞네요. 10비트. 이게 잘못됐네. 2.0. 얘도 2.0이네요. 자, 허프만 코딩을 이제 보텀업으로 허프만 코딩을 만들면 특징이 유니크 프리픽스 프로퍼티가 되는데 노 허프만 코드는 프리픽스와 any other 허프만 코드에 프리픽스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프리픽스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L0 어떤 코드도 EL이라는 코드가 지금 제로죠. 제로라는 게 다른 코드의 전치사가 전치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앞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제로. 자, L의 첫 비트가 제로죠. 제로로 나오는 게 아무도 없어. 이것도 제로 아니죠. 이것도 제로 아니죠. 제로 아니죠. 자, 10. 10가 다른 어떠한 코드에도 10가 없어요. 10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자, 시작이 10 시작했잖아요. 10 시작하는 게 없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다음 111. 111은 얘밖에 없죠. 110도 얘밖에 없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 11, 01, 00.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엔트로피 이론으로 봤으면 미니멈 리던던시 코드예요. 리던던시는 잉여, 군더더기 이런 게 없는 코드라 이 말이에요. 즉 평균 비트는 이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플러스 1 사이에 항상 만들어집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엔트로피 헬로라는 그 데이터의 엔트로피는 1.92였죠. n 플러스 1은 2.92잖아요. 우리 이그젬플은 항상 이게 2.0이었죠. 자, 요것도 따로 요 부분은 따로 여러분이 그냥 각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가 가장 하위 레벨이고 여기가 루트가 어디냐면 여기가 루트예요. 오른쪽 끝이 루트예요. 심볼들이 몇 개가 있냐면 심볼들이 요 부분이 심볼이에요. 심볼이 있고 심볼 A1, A2, A3, A5, A3, A5가 지금 소팅이 돼 있고 요게 확률이에요. 각 심볼의 확률. 빈도수가 가장 낮은 두 개를 지금 선택했죠. 확률이 빈도수니까 확률하고 빈도수하고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고 그럼 0.2가 됐죠. 그럼 0.2, 0.2 그 다음에 낮은 두 개는 0.2, 0.2네요. 이렇게 두 개 묶었어요. 그럼 0.4가 됐죠. 0.4하고 다시 0.1을 묶고 0.6이 됐고 0.6과 0.4를 묶어서 1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A5라는 심볼은 인코딩이 0011이 되네요. 자, 허프만 코딩. 앞서 나온 허프만 코딩은 우리가 심볼들과 그 심볼들의 프리퀀시 또는 카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어댑티브 허프만 코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댑티브 허프만 코딩은 초기에 심볼들의 카운터가 얼마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심볼을 하나씩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면서 인코딩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데이터 통신을 하나씩 받으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심볼을 받았으면 그 A라는 심볼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나올지 모르죠. B라는 캐릭터를 받으면 또는 B라는 알파벳을 받으면 그 B라는 알파벳이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 자주 나올지 모르죠. 쉽게 말해서 확률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심볼의 확률값 PI를 모르는 거죠. PI의 확률값을 몰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어댑티브 허프만 코딩이에요. 자, 어댑티브 적응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심볼이 얼마나 많은 카운트를 가지느냐, 어떤 확률을 가지느냐를 보고 적응적으로 인코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에 유리하다고 했죠? As data stream arrive. 데이터가 도착할 때, 데이터의 흐름이 도착할 때 다이나믹하게 심볼을 심볼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초기에 어떤 심볼들을 초기에 한번 발생하면, 한번 나타나면, 또는 한번 얻으면 초기 코드를 주었다가 특정 코드를 그 심볼들이 계속 들어올 경우에 자주 나오면 그 심볼들의 길이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많은 프리퀀시가 많을수록 심볼의 비트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짧아야 되겠죠. 그래야 엔트로피가 낮아져요. 그렇게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데이터 전체 L 평균이 요놈이 낮아지니까.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어댑티브 허프만 코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심볼들을 초기에는 이니셜 코드를 줘야 돼요. 이니셜 코드를 좀 줘, 처음에는. 그리고 업데이트 트리를 계속해요. 어댑티브 허프만 트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코드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댑티브 허프만 트리에 업데이팅 할 때 주의점 어떤 방법을 하느냐 노트인데 결국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에요. 자, 알고리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Note, node are numbered in order from left to right, bottom to top으로 노드가 넘버링이 될 거예요. 넘버링이 되고 시블링 프로퍼티라고 있는데 시블링 프로퍼티가 있는데 시블링 프로퍼티는 카운트가 어레인지 되기를 인오더를 인크리징 카운트로 노드가 넘버링이 될 거예요. 모든 노드가. 그 다음에 swap is necessary. 스왑이 필요하면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가 count n을 가지는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가 node whose count has just been increased to n pl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자, 보세요. 요 그림 볼게요. 자, 허프만 트리. 자, 예를 들어서 현재의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해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번호들 있죠? 얘는 넘버링이에요. 그냥 넘버링이에요. 그냥 넘버예요. 이 심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볼이죠. 이 심볼의 번호예요. 번호 1, 2, 3, 4. 이 번호가 지금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됐나요? 트리가 넘버드 되기를 from left to right 돼 있고 bottom to top으로 돼 있죠. 4, 그 다음에 5, 6, 위로 bottom에서 up, 탑으로 9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요거 카운트죠.
이 말은 A는 지금 현재 한 번 발생되었고 B도 한 번 발생되었고 C도 한 번, D도 한 번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노드 여기서 요런 걸 요 노드죠. 노드가 있죠. 노드에서 요 끝점을 전부 다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의 번호가 되어 있고 자, 지금 여기 5번 노드에서는 5번 노드에서 카운트는 2죠. AB가 1식이니까 6번 노드는 카운트가 2죠. 왜? C, D 다 카운트가 1이니까 7번 노드는 카운트가 4예요. 8번 이것도 심볼이 P라는 심볼이 있네요. P라는 심볼이 카운트가 5번이나 발생했어. 자, 9번은 카운트가 9. 자,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A가 하나 있고 B가 하나 있고 C가 하나 있고 D가 하나 있고 P가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데이터는 요만큼인데 요 S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 A가 하나 새로 딱 들어왔어. A라는 캐릭터가 Receiving Second A 새로운 A를 받았다 이거예요. 뭐 통신 채널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A 카운트가 1이었는데 요놈이 2로 올라가겠죠? 자, 2로 올라갔어요. 2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블링 프로퍼티가 있는데 시블링 프로퍼티는 all node는 어레인지 되기를 in the order of increasing count로 order이 돼야 돼. increasing count로. 근데 increasing count인데 번호가 지금 1, 2, 3, 4 넘버가 1, 2, 3, 4인데 새로운 A가 들어오면 색깔을 바꿉시다. 새가 A가 들어와서 2가 되어버렸는데 요건 1, 1, 1 거꾸로 됐죠? 순서가 저기 2가 더 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카운트 순서에 위배되죠. 위배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멀리 있는 놈하고 바꿔야 돼. 뭐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기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스왑 바꾼단 말이에요. 교환한단 말이에요. swap is necessary 하면 farthest node 가장 먼 노드 with count n 어떤 심볼이 아까 A가 1이었다가 카운트가 1에서 2로 되는데 1에서 2로 되었는데 n에서 n 플러스 1이 되었는데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진 n을 가지는 1이라는 카운트를 가지는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와 바꿔라. 지금 A가 1이었어요. 카운트가 1이었으니까 여기 카운트예요. 카운트 1이 2로 되었는데 n 플러스 1이 되었는데 그러면 카운트가 1인 n인 노드와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와 바꿔라. 자, 다시 그림을 봅시다. 자, A, B, C, D가 카운트가 1이었는데 A가 2로 바뀌었어. 그러면 1, 즉 원래는 n이 1이었다가 n 플러스 1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n이라는 카운트를 가진 가장 멀리 떨어진 놈은 바로 이 놈이네요. 바꿨죠? 교환했죠? 스왑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왑, 교환했죠? 자, 교환하고 나서 이것도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서메이션, 이거 카운트 합도 다 바꿔야 돼요. 2,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시블링 프로퍼티 요걸 위배하는 게 있을까요? 좀 전에는 위배했어요. 위배해서 바꿨고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하는지 봅시다. 카운트가 지금 이제 다시 요거 넘버 샵 넘버가 1, 2, 3, 4, 5, 6, 7, 8, 9 자, 예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크리징으로 되어 있죠. 인크리징 되죠. 1, 1, 1, 1, 1, 1, 4, 2,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 5, 10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기 2 똑같잖아요. 더 크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세 번째 A가 들어왔다. 세 번째 A가 들어왔어. 그러면 현재 N은 2였는데 A의 심볼의 카운트 N 2였는데 N 플러스 1, 3이 됐어. 3이 됐어요. 그러면 2라는 카운트를 가지는 것 중에 가장 먼 거, 2라는 카운트를 가지는 놈이 지금 여기 5번 있네요. 여기하고 바꿔야 돼요. 요 노드를 바꿔야 돼. 이 노드를 바꾼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놈 다 따라와야 돼요. 이 부분이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와서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 왔죠? C 옆으로 왔죠? 그 다음에 A가 3이 되고 어디로 올라가? 이쪽으로 올라가. 요렇게 올라갔죠.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까 교환했던 거예요. 요렇게 됩니다. 특이하게 교환하죠.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카운트는 넘버링은 1, 2, 3, 4, 5, 6, 7, 8, 9 되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에서 위로 되어 있고 카운트도 1, 1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 2, 1, 2 문제 없죠. 여기 3, 3, 3 문제 없죠. 그 다음에 3, 3 다음에 6, 여기는 5,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했어요. 시블링 프로퍼티. 뭐 시블링은 자손? 맞아요. 자손인가? 뭐 자손 속성. 자, 한글 우리말로 하면 좀 더 어색하죠. 그래서 영어로 계속하겠습니다. 시블링 프로퍼티.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하죠.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하니까 얘는 이제 6이 됐어. 6이 됐는데 어떻게 n 플러스 1이 6이 됐어. n은 5. 그러면 가장 먼 5번. 5라는 카운트를 가진 가장 먼 놈이 어디냐면 여기 있네. 요거 하고 다시 또 스왑. 이제 세 번째 A가 들어옴으로 해서 스와핑이 두 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A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넘버링은 1, 2, 3, 4, 5, 6, 7, 8, 9. 카운트는 1, 1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 1, 2 문제 없죠. 3, 3 문제 없죠. 5, 6 문제 없죠. 11 문제 없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인코딩을 한다면 0, 1, 0, 1, 0, 1, 0, 1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어댑티브 허프만 코딩입니다. 실제 어댑티브 허프만 코딩의 실제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랙티컬 이그젬플 요거까지 하고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는 지금 수업은 해야겠네요. 자, 한숨 돌리고 여러분 동영상 도는데 동영상 잠깐 포즈 시켜 놓으면 되니까. 자, 봅시다. 자, 실제 통신 채널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뭔가 모르는데 내가 리시브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표현이 적절하나? 리시브가 있어. 뭐가 들어올지 모르죠. 뭐가 들어올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죠. 심볼들이 순서적으로 스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데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올지는 미리 알아요. 예를부터 A부터 뭐 K까지 들어온다. A부터 E까지만 있다. A부터 Q까지만 있다. 그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죠. 일단 그 정도는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건 있어. A가 있다는 건 알고 B가 있다는 걸 알고 C가 있다는 것도 알고 D가 있다는 것도 알고 A가 올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얼만큼 자주 올지 얼마의 확률로 올지는 몰라요. If any character symbol is to be sent 보내지다 first time it must be preceded by special symbol U라는 심볼을 정의를 해야 되고 U라는 심볼은 이니셜 코드는 0 그리고 카운트의 U는 0예요. 특이하게
U는 카운터가 없어. 쉽게 말해서 널 캐릭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A, 지금 이그젠플이 나오는데 A, B, C, D를 이렇게 초기 코드로 만들어 봅시다. 위에서 이그젠플이 있지만 A, B, C, D, E는 적어도 이 데이터에 들어오는 건 5개의 심볼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초기 코드는 0000, 뭐 00001, 뭐 이런 식으로 초기 코드를 일단 만들어요. 초기 코드를 일단 만들어. 그리고 내가 받는 데이터 스트림에는 내가 어떤 리시브를 통해서 받고 있는 데이터 스트림의 종류에는 심볼들의 종류가 A, B, C, D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니셜 초기 코드를 A, B, C, D만 지금 이그젬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U는 초기 코드가 제로예요. A, B, C, D, A는 0001, B는 00010, C는 0011, D는 00100. 자,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비트는 이니셜 코드 assigned for AAD, CCDD인데 요게 뭐냐면 요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요게 received, 리시, 리시, received 데이터, receiving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받고 있는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자, 받고 있고 어디가 시작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데이터가 지금 이 순서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화살표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가 시작이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A 하나가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오고 있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뒤에 건 아직 몰라요. 지금 이건 이그젠플이니까 보여주는 거고 어떤 데이터가 올지 사실은 이게 블랙박스 몰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올지. 처음에 A가 하나 딱 들어왔어. 데이터를 하나 읽으니까 A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A니까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어야 되죠. 흡분만 트리를 만들어야 되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A 그럼 카운트가 1, U는 카운트가 항상 요거는 카운트는 항상 0. 그러면 카운터 1이 더 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주면 되고 여기 페어렌트 노드는 1이 되겠죠. 자, 넘버링을 한다면 요놈이 1이 되고 요거 놈이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노드 넘버링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비트는 왼쪽 0, 오른쪽 1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A가 하나 더 들어왔어. A 하나 받았을 때고 A 두 번째 받았을 때 그러면 카운트가 하나 증가했죠. 2가 됐죠. 시브링 프로퍼티를 위배하냐면 위배하지 않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네요. 그 다음에 D를 받았어. AAD. 자, D를 받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냐면 좀 전에 트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New였고 카운트가 0고 여기는 A였고 카운트가 2였어요. 여기도 2였고 이렇게 됐어. 근데 새로운 D를 받았어. 처음 나왔죠? D가 처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위에 봅시다. If any character symbol is to be sent first, 처음으로 보내지게 되면, 즉 수동태니까 여러분이 받으면 it must be preceded by special symbol new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서 트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D가 하나 왔잖아요. 그럼 D 1이잖아. 그럼 이 어디에 붙을까요? 트리에서는 구조가 어떤 구조밖에 안 되겠어요? 이런 구조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래야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하지 않으니까. 바이너리 트리니까 3개는 못 붙여요. 이렇게 안 돼. 이런 거 바이너리 트리 아니에요. 3개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는 뭐 이런 형태밖에 없죠. 또는 이런 형태밖에 없죠. 이런 형태밖에 없죠. 자, 이렇게 만들려면 얘가 U가 되고 얘가 D가 되면 얘는 1이고 요 노드는 카운터가 1이잖아요. 근데 A가 여기 붙으면 얘가 2가 되잖아. 이렇게는 안 되죠. 시블링 프로퍼티 위배되죠. 그럼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럼 얘가 U가 되고 U는 카운터 0고 얘는 D가 되고 카운트 1이고 그럼 이 노드에서 카운트가 1이 되고 A는 카운트가 2가 되고 그러면 시블링 프로퍼티 다 만족했죠? 여기서는 3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D 하나, 그 다음에 C가 들어왔네. C가 들어오면, 또 하나 C가 들어오면 항상 새로운 카운터가 들어올 때는 U가 같이 붙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U가 제일 작으니까, 카운터가 제로니까. 그래서 또 제로, 그 다음 U, 그 다음에 캐릭터 C,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고, D 1이 되고, 여기 2 되고, 2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순서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쭉 들어오면 되는데, 시퀀셜 여기 테이블 4를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교수님이 시험에 자주 냅니다. Sequence of symbol and code sent to the decoder. 인코딩 하는 과정이 지금 인코딩을 send to the decoder로 보내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인코딩 과정이에요. 이거 좀 말이 좀 조금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send to the decoder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인코딩 결과예요. 다이나믹하게. 자, 보세요. 어떻게 인코딩 했는지 저 위에 그림하고 보여줄게요. 비교하면서. 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A라는 심볼이 하나 들어왔어요. A라는 심볼이 하나 들어왔어. A는 초기 코드가 00001이에요. if any character 심볼이 처음으로 보내지면 처음으로 나타나면 precede 먼저 뭐가 와야 된다고 돼 있죠? 심볼 U를 먼저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니셜 코드는 0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캐릭터가 하나 도착하면 요게 first 캐릭터 A예요. 그럼 U가 하나 먼저 왔죠. 한 개 왔죠. 오고 나서 지금 0 되고 A는 요게 초기 코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A가 들어왔을 때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비로소 요 시점에서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U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그럼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코드가 들어오자마자 1이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코드가 들어온 이후에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하나 지금 그 다음에 A가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A가 들어오면 A가 이미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U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A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트리는 다시 또 0, A, 요 카운트는 2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 A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D가 들어왔죠. D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새로운 심볼이 들어왔으니까 U가 한 번 더 나타나야 돼요. U는 제로예요, 코드가. U는 아무리 이렇게 제로 이렇게 있어도 음, 요 시점에서는 보세요. 요 시점에서는 보세요. 요 시점에서 D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점은 어디예요? 이고 U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요놈이 U였죠. U의 코드는 제로예요. A의 코드는 1. 그러니까 U하고 제로가 되고 D는 초기 코드 0010. 요 시점 이후에 이렇게 지금 코드는 바이너리 트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D 다음에 C가 들어왔죠. C가 들어오면 C가 들어온 시점 요 시점 C가 새로운 C가 들어왔을 때 C 코드의 초기 코드고 C가 들어온 시점의 U는 00예요. 00죠. 00.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C가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C가 2가 되고 카운트가 2가 되고 그러면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하니까 가장 먼 1이라는 카운트를 가진 심볼 중에 가장 먼 거 바꾸면 이렇게 되네요. C가 여기 오네요. C가 여기 오니까 여기 3이 되고 페어런트 노드 3이 되고 A는 2. 그럼 또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하니까 또 바꿔야겠죠? 또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C가 들어왔을 때예요. 자, 두 번째 C가 새롭게 들어온 시점에서는 두 번째 C가 들어온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C의 코드는 001이죠. 그래서 두 번째 C가 들어왔을 때 C는 00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D가 들어왔죠. D는 이미 한번 들어왔죠. 그러니까 U가 새롭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D는 D 코드가 101인지 가볼까요? 아까 어디까지 했죠? 자, 요게 이제 D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여기죠. 그러면 D는 101이죠. 101. 자, D가 2가 돼도 시블링 프로퍼티를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D가 들어왔을 때 요게 세 번째 D 요게 두 번째 D 들어왔을 때 세 번째 D 들어왔을 때는 D 코드가 또 101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D가 요게 3으로 카운터가 바뀌면서 다시 스와핑이 일어나서 가장 먼 2 요놈하고 바뀌네요. 그럼 A가 내려오고 여기까지 바뀌네요. 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카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갈수록 비트가 짧아지죠. 필요한 인코딩한 비트 수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인코딩이 됩니다. 이렇게 인코딩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send to 딕셔너리 디코드가 된다 이 말은 이제 디코딩으로 갔을 때는 디코딩으로 가는 스트림은 어떻게 되냐면 제로 이 순서대로 디코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순서대로 이 코드가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죠? 인코딩이 된 거예요. 인코딩. 인코딩이 돼가지고 이 순서대로 쭉
쭉 이 순서대로 코드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순서가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들어오면 U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아무 캐릭터 심볼도 인코딩이 안 되어 있으니까 0001은 초기 코드를 보고 아 이게 A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면 여기에 바이너리 트리가 만들어졌죠. 이 시점에서 디코딩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1이 들으면 아 제로냐 1이냐 1이니까 A구나 A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디코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디코딩 과정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자, 시간이 딱 70분 지났네요. 70분 지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 무손실 로스리스 컴프레션 시작해서 엔트로피 이론과 그다음에 셔넌 코딩 방법, 그다음에 허프만 코딩 방법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지 코드 랭스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래요. 에브리지 코드 랭스의 최소값이 엔트로피다. 네, 그런 정보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무손실 압축 기술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딕셔너리 베이스드 코딩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